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그 정규분포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야. 이게 마지막 단원이거든. 그러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봐. 통계적으로 추정이 무슨 뜻이야? 추측. 추측. 도대체 뭘 추측하는 거냐?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와서 확률이라는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본 시험에서 분포, 확률 분포를 배우고 했던 것들을 다 뭘 위한 거였을까? 이거. 평균 구하고 뭐 분산 구하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여기로 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추정, 예측하려고, 추측하려고 했던 것들이야. 그동안 했던 것, 일들이, 배웠던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뭘 추측, 추정할 거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알겠지? 용어는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제목이 뭐니? 모 집단과 표본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모 집단과 표본. 오른쪽 노트에다가 요거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회장 선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더 키우면 이제 뭐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전교회장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후보가 A랑 B 뭐 두 명만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다 할 거 아니야. 사실 전교 회장 선거를 하는데 뭐 일부분만 투표하니?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제외하고 각 반 반장들만 와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니? 다 하지. 전교생이 다 하지. 맞죠? 그러면 투표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A는 몇 표, B는 몇 표 이거를 계수를 하잖아. 그지? 그 중에서도 뭐 한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할게요. 30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300명 중에 한 100장만 골라가지고 A 몇 표, B 몇 표 이렇게 하겠니?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 300표를 다 개표를 해가지고 표 개수를 세지. 다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뭐 회장 선거라고 했지만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을 다룬다라고 해요. 응? 그래서 모집단의 이 모는 한자로는 어머니 모를 써요. 보통 어머니 모를 언제 쓰니? 태초의, 원본의, 원래 것, 그치? 그럴 때 모라는 한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지금은 정교회장 선거라고 하면 이거는 일부분만 다룰 수는 없고 전체를 다 다뤄야 돼. 이거를 우리가 다루는 전체 집단, 모집단이라고 해요. 괜찮지? 그러면 그것에 이제 조금 뭐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일부분에 들어있는 여기는 색깔을 다르게 표본은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표본이라는 단어? 언제 들어봤어? 표본? 뭐라고? 표본 공간? 언제 들어봤어? 그거 할 때. 뭐? 네? 집합할 때 표본 공간? 네. 그런 게 있었나? 그래요? 표본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일부분 요게 특성을 나타내는 표본이에요 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요즘도 과학실에 그런 걸 관찰할 수 있게 뭐 실험병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니? 네? 라떼는 라떼는 그 해부도 같은 거를 실제로 이제 뭐 곤충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그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약품 처리해서 전시를 해놨었거든. 그거를 표본병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개구리 표본이라고 그러면 모든 개구리를 그걸로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구리는 이렇게 생겼고 내장은 이렇게 생겼고 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표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게 일부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정교회장 선거를 예를 들었는데 볼륨을 좀 키워보죠. 대통령 선거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대략 5천만 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한 3천만 명 정도 되려나?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그럼 또 생각해봐. 이것도 투표 일일이 다 하고 대통령 후보가 누가 몇 표를 얻을지를 아는 방법은 전부 개표를 하는 수밖에 없지. 다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 관심 있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출구 조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너무 낯서니?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 혹시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뽑으셨어요? 잘 얘기 안 하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중에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라는 게 나와.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뭐 A 후보는 예상 득표율 몇 표, 뭐 우세하다, B 후보보다 우세하다, 이런 출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뭐 통계적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개표율이 절반도 안 지났거든.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정교회장 선거도 그렇고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아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개표율, 이게 표를 열어보고 누구 찍었다 이런 거를 통계를 내는데 정리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개표를 안 했어. 그런데 벌써 A 후보가 대통령 될 게 유력해 라는 걸 공식적인 뉴스에서 막 띄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예측, 추측이야. 그럼 뭘 통해서 했겠니? 아직 개표는 덜 된 상황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50%가 개표가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솔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측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 아까 제목에서 추정해본다 라고 하는 거야. 추정해본다. 그러면 쌤이 말하는 50%라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전부의 절반 정도 되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로 나온 모든 투표의 결과가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보통 하루가 걸리거든. 투표하고 개표하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하는데 새벽까지 넘어가거든. 대략 한 뭐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여기에 드는 시간, 비용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1년마다 할 수 있겠니?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치?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까 출구조사라는 거는 일부분만 다루겠지. 또는 투표한 것 중에 예를 들어 뭐 10,000표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거는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좀 더 덜 들고 비용도 덜 들고 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짠! 좀 밑에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까지 가볼 텐데 한번 조금 더 읽어보고 갑시다. 1번.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를 얘기해요. 전부를 얘기합니다.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내고 했던 것들은 이 모집단 전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표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부분을 뽑아낸 상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표본이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동철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별표 하나 달아놓자.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개념이고,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자, 표본이 모집단의 일부분이라 그랬지. 그쵸? 일부분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내가 도대체 뭐 아까 조사에서 몇 명을 조사할지 몇 표를 조사할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2번 넘어가 볼게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인데 전수조사는 전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일부분만 조사해가지고 너 당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표를 조사해야 돼서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예시야. 괜찮죠? 그런데 두 번째, 표본조사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전체를 다 조사하진 않고 아까 출구조사 같이 또는 개표율 50%처럼 일부분만 가지고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해요. 표본조사를 해야 하는, 당연히 표본조사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긴 적어 놓을게요. 전구의 수명조사라고 해볼게. 전구의 수명이라는 게 뭔데? 얘가 오늘 전기를 넣어가지고 불을 켜놨어. 수명이라는 게 꺼질 때까지 얼마나 버티느냐잖아, 그치? 얼마나 오래 불이 켜져 있느냐잖아. 근데 전구 회사에서 만드는 족족 이거를 다 실험할 수 있겠니? 윤솔아 졸리니? 전구 켜볼래? 실험할 수 있겠니 이렇게? 수명 실험을? 안 되지. 왜? 팔아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구의 수명을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전구는 대략 한 30일 정도 켜놓을 수 있어요 라는 게 이런 표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게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과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 요거 구분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짠, 여기로 돌아볼게. 전교회장 선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체 300명이 투표를 한다 그랬는데 표본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전수 조사는 300표를 다 까보는 거거든. 그게 전수 조사라고 하면 여기서 표본 조사를 해볼 거야. 표본 조사.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일반에서 한 10명 조사하고 2반에서 한 10명 100명 말고 10명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반까지 있다 그러면 10반에서도 10명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가 300명인데 대표적으로 각 반에 10명씩 뽑아가지고 너 누구한테 투표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본을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본을 뽑는 상황에서 어떻게 뽑을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3번에 있는 추출한다는 게 뽑는다라는 의미거든.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는 개념을 잘 잡아봅시다. 1번 임의 추출. 여기서 임의는 랜덤이라는 얘기입니다. 랜덤 추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전교회장 선거에서 1반에서 10명, 2반에서 10명, 10반에서 10명이라는 거도 10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뚜뚜뚜뚜 10명 찍어서 니네 결과 얘기해줘.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얘기해줘.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랜덤 추출, 임의 추출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니? 몰려요. 예를 들면 여기 A 후보랑 친한 사람들만 10명씩 막 뽑았어. 각 반에. 그러면 어때? 나는 A 뽑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 그러면 원래 결과, 원래 나왔어야 할 결과 대비 왜곡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추출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왜곡이 생겨. 통계 자료에 왜곡이 생겨. 그래서 보통은 임의 추출을 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야. 읽어보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게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뽑는다는 얘기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뽑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원, 세 번째 비복원. 복원과 비복원은 비가 붙어 있는 건데 복원은 뭐예요? 되돌려 놓는 거잖아. 그러면 3번의 비복원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 아닐 비. 그래서 복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뽑았는데 이 뽑아 놓은 거를 되돌려 놓으면 복원이야 비복원이야? 되돌려 놓는 게 복원이라 그랬잖아.
뽑고 너 A 후보 뽑았구나. 그리고 돌려놔. 또 뽑아. 돌려놔. 또 뽑아. 돌려놔. 뽑고 돌리고 뽑고 돌리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복원 추출은 안 돌려놓을 거잖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그러면 어디서 생기겠니? 전체 개수가 자꾸 비복원은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뽑아야 하는 대상이 하나씩 줄어들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확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뽑을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다룰 때는 이렇게 1번과 2번을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그 밑에 있을 거예요. 있네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을 하는데 그것은 복원 추출로 간주한다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비복원 추출이 있을 때도 있어. 꺼낸 거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비복원 추출이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뭐 됐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 그 표본을 만드는 걸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추출하는 방법은 임의 추출을 하는데 보통 복원 추출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그리고 오른쪽에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모평균과 표본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차이는 모가 붙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표본이 붙어 있는 거죠. 아까 정의했던 그거예요. 모집단은 뭐? 전체 집단. 원래 우리가 조사하려고 했던 집단. 표본 평균의 표본은 뭐? 일부분 뽑아놓은 집단. 그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또 칠게요. 1번에 있는 모가 붙어있는 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들이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던 것들이 전부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뭐야? 표본을 뽑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본, 쌤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 녀석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뭔가 둘의 공통점도 있을 거고 차이점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그동안 하던 거니까 걔네들은 익숙하게 평균은 M, 민,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한다. 괜찮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본을 뽑을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표본의 크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본의 크기란 뭐예요? 내가 몇 개를 내가 대표적으로 뽑아볼래. 아까 한 반마다 10명씩 뽑는 거. 그래서 전체 100명 뽑는 걸 표본의 크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n이라는 문자로 많이 쓰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크기가 n이다.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n명을 조사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투표로 따지면 n개의 투표 결과를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대상을 사람으로 치면 n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표시한 x1, x2, xn은 n명의 각각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투표 용지로 따지면 n장의 투표 용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할까? 너희들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할게요. 수학 성적. 처참하죠? 처참하니? 은솔아? 잘 봤어? 못 봤어? 역시 이제 300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오던 게 300명의 점수를 다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300으로 나눈 게 평균이지. 맞죠?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이라고 불러왔던 게 지금은 모평균이 되는 거예요. 모평균. 그런데 300명을 나는 다 이제 집계하기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일부분만 뽑아봤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전교생은 이렇게 300명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거 다 조사하기 힘들어가지고요. 그 중에 10명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랜덤하게 아까 임의 추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명을 뽑았어요.
할 수 있잖아, 그지? 또는요, 이쯤에 있는 애들을 10명을 또 뽑을 수 있죠. 그쵸? 이쯤에 있는 애들을 10명을 또 뽑을 수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겹치면 안 돼요? 되죠. 왜? 우리 복원 추출을 하면 이 사람의 성적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놓잖아. 근데 뽑았을 때 공교롭게도 그 사람을 또 뽑을 수 있죠. 10명 중에 한 명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서 10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표본 추출인데 병철아, 표본의 크기 얼마? 그렇지. 표본 크기 10자리의 표본 추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괜찮니? 응. 표본을 추출을 해요. 지금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 그러면 이 표시를 해보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요거 이제 추출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평균을 낼 수 있지. 이 10명의 평균이란 말이야. 10명의 평균. 이거를 평균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뽑아놓은 평균. 뭐 이거도 평균이 있겠죠, 그죠? 평균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명씩 뽑아가지고 그 10명의 평균을 내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도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이게 3번 평균. 빨간색도 10명의 평균, 4번 평균. 뭐 이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평균이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4개만 적었는데 평균 1번, 평균 2번, 평균 3번, 평균 4번 뭐 뽑는 대로 평균을 다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평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을 뽑아서 산출한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다시 전체 300명의 평균은 그냥 평균이라고 불렀었지만 지금은 구분하기 위해서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평균 낸 거를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표본 평균들이야. 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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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든 전부 표본 평균들입니다. 짠,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다 뽑을 수 있겠죠, 그죠? 표본 평균.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왼쪽으로. 크기가 n인, 지금 오른쪽에서 크기가 10자리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1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겠죠, 그죠?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 시행하느냐에 따라 뭐 그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그 각각의 평균을 구해놓은 걸 우리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x 위에다가 bar을 씌웁니다. x 위에다가 bar. 그래서 여기 미지수 x를 썼잖아요, 그렇죠? 변수를 x라고 썼는데 우리 지금까지 변수 x는 그냥 일반적으로 써오던 거잖아, 그치? 확률 변수라고 써오던 건데 표본 평균의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x바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좀 개념이 살짝 달라졌어요. 이 10명을 뽑아가지고 구해놓은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전부 x바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평균 1번을 x바의 첫 번째, x바의 두 번째, x바의 세 번째, x바의 네 번째 구하는 족족 x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표본 뽑기만 하면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이고 그게 x바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10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10 이렇게 하겠지. 그 얘기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x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n명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1, x2가 각각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점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n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사람 수 n명으로 나누면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오른쪽에서 우리 표본 평균을 4개 정도 구해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거의 없을 텐데 이거는 개념만 잡고 갈게요. 평균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뭘 구해봐? 분산 구해봐. 그 다음 뭘 구해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해본단 말이지. 분산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갈 건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n명을 뽑았기 때문에 또는 표본 크기 n개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
제곱의 평균 구할 때도 결국은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제곱을 해가지고 이게 편차 제곱을 해서 쭉 더한다는 얘기는 편차 제곱의 합이거든? 그거를 뭘로 나누고 있니? n으로 나눠야 마땅할 것 같은데 n-1로 나누고 있죠. 이상하잖아. 평균 구할 때는 n개로 나눴는데 왜 얘는 n-1개 하나가 적게 나누지? 요거는 별도로 뭔가 계산상에서 우리가 자주 볼 거는 아니고 이유만 알아둡시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게 실제 모분산과 유사합니다. 모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야. 이유만 알아두고 가자고요. 실제로 요거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 이 식을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모 분산을 Vx 또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잖아요.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썼는데 모 표준 편차. 근데 여기서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니까 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S 제곱을 표본 분산, 그것의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 S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자 차이 보시고,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 그러면 표본을 뽑아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데, 쌤이 이 수업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야. 표본을 뽑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를 대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성질이 있는지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예상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추측, 예측, 그거를 우리가 추정이라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표본을 뽑았던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모집단의 평균 분사 표준 편차 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분을 뽑아서 전체는 이럴 거야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통계 과목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표본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표본을 뽑으면 모집단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좀 적을 건데 많이 적을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1, 3, 5, 7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를 순서대로 추출할게요. 그런데 복원 추출을 할 거야. 하나 뽑고 넣어서 다시 뽑고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2개를 순서대로 추출해서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 걔네들의 평균은 표본 2개를 뽑아서 만든 평균. 요거를 먼저 도출을 해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표본을 뽑기 전에 그냥 이 상태에서, 즉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험 때까지 준비했던 게 확률 변수 x,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보면 되겠고, 1이 나올지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7이 나올지 이거는 그냥 하나 꺼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2개 순서대로 추출한 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옳지. 여기 4분의 1, 얘도 4분의 1, 5도 4분의 1, 7도 4분의 1이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면 곱해서 더해. 맞지? 그러면 4분의 한 번에 가자.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할 거야. 알겠죠? 지금 추출한 게 아니에요. 지금 2개 추출한 게 아니라
모 평균 이렇게 될 거야. 야, 그러면 내친 김에 분포도 확인해 봅시다. 분산 확인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구해 보도록 하죠. 4분의 그대로 가면 되겠고, 변수 제곱하면 되니까 1, 9, 25, 49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21. 오, 좋아요. 이렇게. 맞지? 오케이. 그럼 분산은요?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 21에서 모평균의 제곱 16을 빼면 얼마? 5가 되네요. 이거를 우리는 모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모표준 편차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갑시다. 일단 요거는 처음에 있던 1357을 가지고 하나를 뽑았을 때 하나씩 4분의 1의 똑같은 확률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들의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의 평균 기대값이 4 정도가 되는 거고 분산은 5가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순서대로 추출하는데 하나 뽑고 다시 돌려놓고 또 뽑고 요 작업을 해가지고 뭘 하래? 평균을 구해보라 그랬거든. 지금 몇 개 뽑죠? 2개 뽑지. 2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숫자 2개 뽑았어. 2의 평균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지.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3개로 뽑았어. 그러면 3개 뽑아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2개만 한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쓰기에 2개까지가 한계야. 3개 하면 조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뽑아보도록 하죠. 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첫 번째 뽑는 변수를 x1, 두 번째 뽑는 변수를 x2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뽑았을 때 표본의 크기 2개짜리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 아까 표본 평균 기호가 어떻게 됐었죠? x바였지, 그지? 여기다가 x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x바는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뽑힐 수 있는 숫자들을 나열해보면 위에 있는 1357이겠죠? 1, 3, 5, 7 이렇게. 근데 복원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뽑는 것도 뭐야? 1, 3, 5, 7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 표 안에는 뭘 적을 거냐면 평균을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뽑았어. 평균 얼마니? 1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1이겠죠. 그죠? 여기 1이야. 그럼 순서대로 가보자. 1, 3 평균 얼마? 2. 1, 5 평균 얼마? 3. 1, 7 평균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벌써 표본을 4번이나 뽑은 거야. 2개짜리 표본을 4번 뽑은 거라고. 그럼 4개 각각의 평균이 1, 2, 3, 4 표본 평균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봅시다. 3, 1, 2 맞죠? 5, 1, 3, 7, 1, 4 뭔가 규칙이 보이니? 숫자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고요. 3, 3, 3, 3, 5, 4, 3, 7, 5 5, 3, 4 5, 5, 5, 5, 7, 6 7, 3, 5 5, 7, 6 7, 7, 7 이렇게 되겠네요. 표본 평균이 몇 개나 나와 있어? 16개 나와 있는 거예요. 맞지? 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텍스트로 봤던 표본 평균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표본 평균을 16개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16개의 표본을 다 뽑은 건데 다 뽑은 건데 그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다시 얘기해보면 x바가 2개짜리 표본을 뽑아놨잖아. 그런 게 지금 위에 16개가 있는 건데 걔네들의 기대값을 다시 구해본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게 좀 어렵거든. 표본 평균의 평균?
결국은 얘네들도 지금 16개가 하나가 확률 변수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1은 하나, 2는 2개, 3은 3개, 4는 4개, 5는 3개, 6은 2개, 7은 1개니까 확률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 5가 될 확률은 16분의 3 이렇게 확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 분포표로 정리하고 거기서 기대값 구할 수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 x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 봅시다. 평균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7까지죠. 2, 3, 4, 5, 6, 7. 그 밑에 확률을 쓰는 겁니다. 그죠? 전체는 16이 될 거고요. 1은 하나니까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그 다음 5는 3개니까 16분의 3, 16분의 6은 2개, 2, 마지막 7은 하나,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표본 크기 2개짜리를 다 구해가지고 그 숫자가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다시 확률 변수로 보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어요. 괜찮죠? 그럼 확률의 합은 1이 나와야겠지. 1 나오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 16개 나오겠지 뭐. 그치?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고자 했던 이렇게 생긴 x바, 표본 평균 다 구해놨는데 16개 다 구해놨는데 걔네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하던 거잖아. 그치? 갑니다. 곱해서 더해가 되겠죠. 16분의 곱합니다. 1, 4, 9, 16, 15, 12, 7 이렇게 됐나요? 요거는 시간상 뭐 계산 쭉쭉 하면 되니까 요거는 누구냐? 얼마냐? 4입니다. 근데 4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 있니? 모 평균과 같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모 평균은 m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m과 같습니다. 앞으로 써먹을 내용이야. 앞으로 써먹을 내용은 다시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예상을 해본다 그랬잖아. 하지만 지금 아직 우리는 내용을 배우는 중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있다면 표본을 2개를 뽑든 지금처럼 2개를 뽑든 3개를 뽑든 4개를 뽑든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들이 쭈르륵 나오겠죠. 걔네들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누구랑 같다? 원래 있던 집단,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산은 이걸 물어보겠죠. 뭐 표본을 10개 뽑았는데 그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은 얼마니? 이거는 단순하게 모평균과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혜인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 x바 표본 평균 16개 구해놓은 거 확률 분포가 있는 거 쟤네들의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분산은 아까 하던 대로 먼저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근데 x바라는 미지수의 제곱의 평균이 필요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확률 분포에서 변수 x바를 제곱해서 확률 곱해서 더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결과만 적을게요. 얘는 2분의 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제평 평제 그래서 2분의 37에서 제곱의 평균 16을 빼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통분하면 16이 2분의 32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5는 조금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분산 구해놓은 거 보면 5였거든. 저게 모분산이었는데 어머나 그게 분자에 있어.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 표본 크기가 몇이었지? 2개짜리였지. 2였단 말이야. 와,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 또는 Vx 요거는 표본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옆에 적을게요. 모분산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값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집단과 연결된 값들이 나옵니다. 그쵸? 다시 흐름을 정리할게요. 전체 집단에 대해서 평균 분산 조사를 사실은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잡아가지고 표본을 쭈르르르 뽑아가지고요. 걔네들의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본 평균은 우리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16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100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걔네들을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쭉 구해놓은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 또는 평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똑같이 나오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은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값으로 나오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그치? 물론 모집단의 정보가 중요한 거고. 마지막,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고요. 요거도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러면 요 녀석은 분모부터 요 녀석은 표본의 크기를 루트를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분산, 모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야. 이렇게 되겠지. 요건 나중에 계산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 몇 개를 뽑았는지가 중요하다. 자, 왼쪽 정리하러 가볼게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해놓은 겁니다. 볼게요.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집단. 그럼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겠죠. 거기서 임의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밑줄 칩시다. 표본의 크기가 n이래요. 자, 그럼 표본을 뽑아도 바뀌지 않는 건 뭐야?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 평균이었죠. 그게 뭐였어요? x바의 2 기대값.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본을 뽑는다 하더라도 평균의 기대값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뽑아서 그 아까 예시로 들었던 16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모집단 분산을 뭘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 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분산까지만 구해놓으면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분산까지만 잘 구하면 된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얘네 둘만 기억하면 돼.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더라. 바뀌지 않는다. 평균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된다? 크기로 나눈다. 요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아래쪽에 여기 정규 분포로 잠깐만 가볼게요. 3번. 정규 분포 평균은 m, 분산 시그마 제곱. 여기서 변수를 x 변수라고 둘게요. 이렇게. x 변수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는데 또 뭘 해요? 크기가 n짜리인 표본. 이게 표본의 크기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평균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누구의 평균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 그래서 한 번 더 쓸게. x바라는 확률 변수를 다시 지정을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n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내놓은 값이야. 근데 그런 작업을 여러 번 하면 평균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거를 각각을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뭘 내봐? 평균을 내보고 분산을 내보는 거야. 그러면 정규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 정규 분포 앞에 쓰는 게 뭐였죠? 평균이었죠. 이거 x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란 말이야. 이거 누구 따라간다고? 모평균 따라간다고. 분산은 뭘 따라간다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분산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 정리했던 그 개념이 여기 정규분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요거는 그때 문제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한 장만 넘겨볼래요? 선생님이 몇 가지 같이 풀어볼 거 체크해왔으니까 그것만 풀어봅시다. 1번 볼게요. 쭉 읽어보면 300명을 뽑아 조사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너무 쉬운 문제죠. 은솔아, 표본의 크기 얼마? 응? n 하면 얼마? 300 이렇게 되겠지 뭐. 그쵸? 표본의 크기. 이거는 지금 용어 설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3번 가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10장이 있는데 이걸 모집단을 해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잠깐 다시 얘기를 해보면 크기가 2개짜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1부터 10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니? 라는 겁니다. 혜인아, 몇 가지 경우겠니? 몇 가지? 100가지. 왜 그래요? 중복해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에다가 두 번째도 10가지니까 10 곱하기 10, 10가지. 10가지, 100가지. 그래서 여기 사각형 안에 100개의 숫자들이 적히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5개의 문자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2장의 카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뽑을 거래요. 그런데 비복원으로 추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비복원이라는 건 뭐야? 꺼낸 걸 다시 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명훈아. 첫 번째 뽑을 때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또 두 번째는 4가지야. 왜? 복원하면 그대로 5가지지만 비복원이니까 처음에 뽑힌 카드를 안 넣겠죠. 그럼 남은 건 4가지. 그래서 20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할만하죠?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서 9번만 잠깐 보고 갑시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9번 바로 가자. 다다음 장. 전수조사,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병철이가 한번 해볼까? 표본조사로 적합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수조사가 힘든 경우를 얘기해보라는 얘기야. 전수조사를 하면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였죠. 그죠? 기억, 표본조사 가능하겠니? 표본조사 하는 게 맞겠니? 아니면 전수조사 하는 게 맞겠니? 표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복성고니까 복성고에서 길 지나다니는 애를 쭉 조사를 다는 하지 못하고 한 20명 조사했어. 했더니 뭐 얘는 뭐 복성고 다니고 아니 복성고 학생이니까 너는 남학생이고 얘는 여학생이고 이렇게 쭈르륵 나왔어. 아 그러면 이 학교에는 남학생이 몇 명 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니? 그런 얘기야. 그럼 기억은 남학생이 몇 명이다라는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이해되니? 그럼 표본조사로 적합한 거는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보겠다라는 거. 니은 봐봐. 되겠니? 그쵸? 아까 전구회사 얘기를 했는데 전구 공장 얘기를 했는데 세탁기 수명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시작해놓고 몇 시간 도는지를 보는 거야. 그거를 생산하는 저쪽 다 실험할 수는 없잖아.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니은은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니? 병철아, 디귿은? 그치? 하루 평균 국내 우유 소비량 조사.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니? 안 되잖아. 이거는 표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알겠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또 넘어가 볼게요. 14번과 15번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니까 그런 유료 가볼게요. 어느 모집단, 동그라미 칠게요. 앞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밑에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지금까지 하던 거란 말이야. 가장 먼저 뭘 봐요?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럼 A 얼마다? 2분의 1 좋아요.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맞지? 그런데 밑에를 가보면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뽑을 거야. 근데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1, 3, 5밖에 없죠. 우리 예시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하면 x 변수,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3, 5 세 숫자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두 개를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대요? 임의 추출한대. 임의 추출은 아까 잠깐 언급돼 있었지만 복원 추출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다시 넣고 보고 넣고 이렇게 뽑고 넣고 뽑고 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뽑았던 거 다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랬을 때 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니? A 아까 찾아놨으니까 확률 그 두 개를 뽑은 평균이 A가 2분의 1이니까 2 이하 1 확률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이 2 이하 1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표 그려볼게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 1, 3, 5. 두 번째도 1, 3, 5. 복원 추출이니까요. 맞지?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1, 1 평균 얼마? 1, 1, 3 평균 얼마? 2, 3, 2, 3, 4, 3, 4,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그 표본 평균이 2 이하가 돼야 되니까 요 녀석들이야. 맞죠? 요 녀석들이야. 그러면 그것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왠지 그냥 여기서 하고 싶잖아. 9분의 3요. 그러면 될까? 안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 그 확률 분포 표를 보면 1, 3, 5가 나올 확률들이 다 다르지.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서 단순하게 9분의 3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쪼개봅시다. 첫 번째 1,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면 되죠. 이거는 뭐야? 둘 다 1이 나올 확률이 되면 되는데 아까 분포표에서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첫 번째도 1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 이렇게 되겠죠. 확률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4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3, 1이 있네요. 그죠? 가로 세로로 3, 1로 하면 3이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얼마? 6분의 1. 세 번째 1, 3이 표본 평균이 2가 됐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3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그래서 얘도 6분의 1. 그럼 이제 확률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지? 괜찮나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두 번 더하면 3분의 1,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2분의 7. 그래서 12분의 7. 네,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15번 가볼게요. 모집단 2468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8이 나올 확률이 다 어때? 영훈아, 네. 다 어때? 같아요. 얼마로 같을까? 각각 나올 확률이 얼마씩이겠니? 그렇지, 4분의 1씩 같아요. 쌤이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얘랑 다르단 말이야. 얘는 1, 3, 5의 각각의 확률이 다르잖아. 나올 확률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똑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까처럼 하지 않고요. 표 그려서 몇 개 중에 몇 개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 4, 6, 8. 또 임의 복원 추출이니까 2, 4, 6, 8 겹쳐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둘, 표본의 크기가 두 개였으니까 표 이렇게 그리면 되고, 만약에 세 개잖아. 세 개가 가끔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두 개로 이렇게 평균 내지 말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한 줄을 더 써.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합을 써 놓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쓰지 말고
합 써놓고 2, 4, 6, 8 한 줄을 더 써서 그 합에다가 얘네들 쭉 더한 걸 다시 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 3 한 걸 평균으로 구하면 돼.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돌아갈게요. 그래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 얘네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뭘 구하래? 4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 4가 되는 확률. 나열해봅시다. 할만하니까. 더해서 나누기 하면 2, 그 다음에 3, 규칙은 4,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쭉 간다. 3, 4, 5, 3, 4, 5, 6, 4, 5, 6, 7,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전체 몇 개? 16개. 그 중에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은 16개 중에 몇 개? 3개.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아니, 보건 추출이라기보다는 모집단에 나 불렀니 누구? 모집단에서 각각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나 불렀니?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넘어갈게요.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모집단 2, 4, 6, 8에서 크기가 2인 거 방금 했던 거야. 그지? X바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방금 했던 거 표 참고해서 이거 채워 넣을 수 있지. 전체 16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각각의 2, 4, 6, 8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이야. 항상 그 근거를 달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는 게 몇 개 있었니? X바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는 게 16개 중에 1개 있었잖아. 그래서 16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채워 넣자. 5는 몇 개 있었니? 2개밖에 없었어? 꽤 많을 텐데 4개 있었잖아. 그럼 여기는 16분의 4가 되는 거고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이 되는 거는 몇 개 있었니? 2개. 그럼 16분의 2가 되는 거고 8분의 1이겠죠. 합계 C는 얼마겠니? 무조건이지 뭐. 그지? 할만하죠? 그래서 지금 모집단에서부터 표본의 크기에 따라 뽑아낸 거를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고 걔네들을 싹 다 구한 다음에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넘어갈게요.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27번으로 가보면 모평균이 150, 모분산이 36. 앞으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평균은 M이라고 계속 표현할 거예요. 얘는 150. 모분산은 VX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36. 표준 편차는 6이 되겠죠. 이건 모집단이야.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9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놔야겠죠. N이 얼마다? N이 9다. 짠! 이렇게. 됐니?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평균이 바뀌니 분산이 바뀌니? 분산이 바뀐다 그랬어. 그러니까 X바가 이제 표본 평균들이 되는데 그네들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아요 였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못 푼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X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나온다고? 모분산을 뭘로 나눈?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걸로 도출이 되더라. 그래서 36을 9로 나눈 값이 되더라. 이렇게 4. 이해되나요? 이것만 알아둬도 표본 평균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다 풀려요. 괜찮지? 그래서 뭐 정답은 154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또 넘어가 볼게. 좀 많이 넘어가 볼게요. 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라. 하나가 더 재미있었는데 6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그지? 이거 우리 이번에 정규분 풀던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만 있냐? 표본 추출에 따라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모집단에 대한 얘기고 뭐가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가계의 월 임대료는 평균, 표준 편차,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줄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일부분, 표본을 얘기하는 걸까?
일반적인 얘기지. 뭐 몇 개 뽑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이게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구분되니? 밑에 볼까? 그러한 가게 중에서 와 뭐래? 25가게의 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가 되겠니? 표본 집단이 되는 거고 25개라는 거는 뭐가 돼? 그것의 크기가 되는 거야. n이 25라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 x라고 변수를 쓰는데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거는 평균 125. 이거를 모평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은 10의 제곱. 요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표본의 크기 얼마? 25개, 25짜리를 뽑았어요. 그러면 25개 뽑아가지고 한 번 뽑으면 표본 평균이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 뽑으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그쵸? 10번 이 작업을 하면 10개의 표본 평균들이 생기는 거야.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랬죠? 괜찮나요? 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얘네들의 평균, 즉 X바의 기대값 누구랑 같다? 모평균 얼마? 125와 같다. 분산은 모분산이 100이었는데 이거를 뭘로 나눈? 표본의 크기 25로 나눈 것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표본 평균들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야. 분포 자체를.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25분의 100은 4니까 여기는 2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래? 보면은 이렇게 25개를 추출해가지고 구해보니까 월 임대료의 표본 평균이,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이 뭡니까? X바가 되는 거죠. X바. 맞지? 그래서 그게 122만 원 이상이고 127만 원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확률을 우리가 P를 써서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써보면 확률 122 이상 누가? 표본 평균 X바가. 그 다음에 127 이하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뭐 썼니? X바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적어놓은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돼? 두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돼? 두 번째 거지. 괜찮나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표준화 우리 하던 겁니다. Z로 바꿀 거예요. 뭐였니? 시그마 분의, 여기 시그마 얼마예요? 2 분의 뭐 빼기 뭐? 122 빼기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로 바뀔 거고, 또 2분의 127 빼기 1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계산 뚝뚝 해봅시다. 마이너스 1.5죠. 뒤에 있는 거는요 1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래프 꼭 그려보라고 했어요. 왜? 위치 실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Z축 가운데는 얼마? 가운데 0. 여기가 음수 마이너스 1.5, 여기가 양수 1. 그러면 어디 구하는 겁니까? 요만큼 구하는 거예요. 위에 표에서 누구누구 읽으면 돼요? 1이랑 1.5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의 합 되겠다. 몇 번? 3번. 68번. 네. 여기까지 같이 풀어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